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말복도 지났고 이제 광복절도 지났습니다. 어제 광복절에 올림픽공원 또 광화문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애국 우파들 모임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한 또 부정선거에 대한 집회, 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어제 올공에 갔었는데 오후에 갔다가 이제 저녁 늦게까지는 못 있었고요. 저녁 때쯤 내려왔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었는데 자, 이게 우리 국민 또 나라를 사랑하시는 애국 시민들의 마음이 하늘에 닿아서 제대로 또 우리 많은 시민들이 염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바라고요. 그리고 특검이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검에서 반드시 이 부정선거의 실체를 모두 낱낱이 밝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정말 녹록지가 않아요. 제가 며칠 전 여기 한동훈이하고 이재명 둘 다 8월달, 9월달에는 겁살과 제살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한동훈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힘들게 가고 있고요. 이재명 또한 굉장히 지금 힘들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재명은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헌 카드까지 들고 나왔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 다음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또 정청래하고 김민석 어제 이제 광주 그 투표 당원 권리당원인가요? 그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런 내용 좀 알아보고 내일이 민주당 전당대회인데 정말 중요합니다. 결과야 거의 뭐 김민석 쪽으로 제가 또 기운상으로도 김민석이 계속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유리한 쪽으로 지금 가고는 있습니다만 물론 뭐 최종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도 같이 살펴볼 테니까 잘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올림픽 공원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던데요. 지금 광화문도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였었죠. 그런데 지금 뭐 채널A 보니까 채널A는 계속해서 장동혁 대표를 까대는 말 그대로 채널이잖아요. 근데 여기 장동혁 대표 올림픽 공원 집회 어제 이제 저녁에 왔고 또 제가 또 내려와서는 많은 영상도 봤는데 여기 보니까 둘로 나뉜 광화문 장동혁 올림픽 공원 집회로 이렇게 뭐 채널A가 뭐 자꾸만 둘로 나누어져 있다. 보수가 뭐 어쩌고 찢어진다. 이런 조금 워딩 자체나 타이틀을 보면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좀 보이고 있죠.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모였었는데 이 매일신문 어제 장동혁 대표 인터뷰도 제가 봤고 또 라이브로 한 것도 지금 그것까지 밤에도 많이 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다만 지금 이재명이 개헌 카드를 들고 나오고요. 또 지금 민주당도 분열 가능성이 크고 국힘당도 사실 분열 가능성이 커요. 쪼개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훈이가 당대표 되면 보수의 괴멸적 타격이나 또 대분열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다. 계속 말씀드린 게 바로 한동훈이하고 또 이재명이가 지금 뭐 며칠 전에 김태호를 비롯해서 주호영 이자들 지금 어떻게 보면 엔추 파두스 같은 이자들하고 골프 모임도 가졌다 이런 것도 나왔었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국민의힘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온갖 공작을 펴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경계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아마 제가 봤을 때 국힘당도 아마 나름대로 또 쪼개지고 의원 내각제 아니면 개헌 문제 이게 계속 불거지면서 굉장히 앞으로 혼란한 시국으로 지금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어찌됐건 8.15도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검에 전념을 해야 되고요.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서 관철시키지 못하면 특검 끝나고 나면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특검에 전력 투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지율이 40% 중반부터 30%대까지 지금 계속해서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일이 8월 17일인데 민주당 전당대회 제가 날짜는 개해일로서 이재명한테 불리하다. 그리고 날짜만 놓고 보고 기운 이런 거 보면 조금 더 김민석이 유리하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물론 정청래한테도 완전히 불리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청래는 쓰나미를 몰고 올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기운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김민석한테는 조금 유리하고 정청래가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날짜의 기운을 보고 두 사람의 사주의 기운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한번 잠깐 그 사주의 기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주의 기운을 볼 때 궁합적인 기운을 우리가 볼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게 태어난 날의 생일의 기운이거든요. 일간이 어떻게 되는지 일주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김민석은 무토고 정청래는 임수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청래 입장에서는 편간 7살이에요. 토국수 해서 그래서 무토의 기운이 이 수의 기운을 누르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지지는 인신충살 물론 정청래의 신금이 또 김민석의 이 인목을 갖다 박살낼 수 있어요. 하지만 태어난 날의 기운은 일간을 가지고 중심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김민석이가 더 유리하다 제가 말씀드렸고 또 앞에 개의 일날 봤을 때 김민석은 무게 합이 되고 또 인의 합 물론 합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합이 좀 더 유리한 게 많기 때문에 합의 기운을 해서 제가 김민석이 유리하다 이렇게 사주의 기운을 놓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뭐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놓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사주의 궁합적인 기운만 놓고 말씀드린 건데 실제로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정청래하고 김민석은 이 실질적으로 지지는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일, 형이 하학적인 일, 실리, 이익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둘이 완전히 갈라서고 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전리품으로도 또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서로는 충살에 해서 부딪히고 깨지고 박살이 납니다. 그러면 결국 같이 가기는 어렵다. 이게 바로 천극지충의 사주에서 부부끼리도 이런 사주의 기운을 가지고 살면 거의 8, 90%가 이혼하게 된다. 이혼 안 해도 삶이 그렇게 순탄치가 않아요. 부부 사이가 좋지도 않고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사주 기운으로 봤을 때는 역시 사주의 흐름, 운기의 흐름대로 가면 김민석이 계속해서 제가 유리하다 했는데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지금 서울이 남아있긴 하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정청래가 거기 서울에서 선방한다 하더라도 근소한 차이로 김민석한테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전라도 호남 지역 어제 발표된 거 보니까 지금 김민석이가 누적 득표 52%로 상당히 앞서가네요. 과반수가 넘었고 격차는 14%라고 합니다. 뭐 제가 뭐 이런 정치적인 이런 거 이해관계를 떠나서 사주의 기운만 놓고 봤을 때 김민석이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어찌됐건 지금 뭐 김민석이가 좀 유리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 오늘 서울께 발표가 아직 안 나서 저녁에 발표된다는 것 같은데 지켜봐야 뭐 최종적으로 알 수는 있겠지만 정청래가 선전을 한다 하더라도 아깝게 뭐 근소한 표 차이로 김민석이 이기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렸듯이 김민석이가 이긴다 하더라도 이재명한테 유리할 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재명도 지금 지지율이 폭망하고 있는 가운데 김민석이 이자도 지금 용꿈을 꾸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을 내가 데리고 갔을 때 나한테 유리할지 불리할지 이런 거 놓고 본다고 하면 정치적인 이해타산을 본다 그러면 당연히 이재명 지지율 떨어지면 김민석에게한테 불리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개헌 카드를 들고 나왔어요. 그럼 김민석이가 뭐 우리 대통령이 개헌한다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개헌에 참석을 하고 찬성을 해야지 그렇게 나올까요? 글쎄요. 그건 가봐야 알겠지만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정청래 이제는 김민석이한테도 지금 패배하고 또 이재명하고 사이가 완전히 지금 갈라쓴다. 그러면 정청래가 이재명 연임할 수 있도록 개헌에 찬성할까요? 물론 이재명의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김민석도 그리고 도와주는 척은 할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나중에 자기가 대선 주자라면 지금 개딸들이 김민석 지지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이재명이 연임하고 중임하는 것을 김민석이 원할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도 민주당대로 뭐 찢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제가 계속 전당대회 끝나고 뭐 골로 가고 이거는 제가 그 지방선거 전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지방선거 끝나면 민주당 서로 갈라질 수도 있고 서로 완전히 무너진다. 이런 말씀을 지방선거 전부터 이야기했어요.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지금 벌써 8월 중순인데 병신월이고요. 이 신금이 이재명한테 굉장히 안 좋다 말씀드렸어요. 겁살과 제살. 물론 뭐 정청래가 이번에 떨어지고 김민석이 된다 하면 이재명은 굉장히 좋아하겠죠. 하지만 일시적으로 뭐 오래 못 간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빨리 무너지길 바라지만 이재명이 내년까지는 버틸 수 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민석이가 되면 또 약간 연장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마음은 빨리 무너지고 이재명 쫓겨나길 바라겠지만 그게 이렇게 쉽게 되지는 않아요. 상황이 조금 기운이 흘러가는 대로 보면 이재명은 내년 초까지는 계속해서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안타깝지만 저도 빨리 무너지고 쫓겨나길 바라지만 그게 그렇게 생각처럼 되는 건 아니어서 좀 답답하지만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부터 계속 김민석이 당대표에 당선되어도 이재명과는 상극 원진살이 끼었다. 그리고 김민석도 배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걸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뭐 정치 분석가들도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정치 공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기운을 가지고 사주에 궁합적인 이런 음양 오행의 기운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뭐 정치 공학이나 사주의 기운을 놓고 봤을 때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재명이 내년 초까지는 어찌어찌 해서 버틸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고요. 하지만 결국은 김민석, 이재명 골로 가고 서로 원진살이 낀다는 거 원망하고 미워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대로 서로 합심해서 가기는 어렵다. 이재명은 이렇든 저렇든 골로 가게 되어 있다. 다만 이것을 지금 막기 위해서 발버둥 치기 위해서 개헌을 들고 나고 국힘당의 일부 엔츠파드스 인원들을 끌고 갈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그거는 계속 이재명 이자가 공작질을 해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넘어가고 이재명과 합세하는 국힘당의 개쓰레기 같은 의원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굉장히 변수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보면 이재명은 골로 가는 것은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조선이 망한 게 여러 이유가 있지만 뭐 조선 말 안동김 씨의 세도 정치 수십 년 동안 이 백성들을 아주 고열을 짜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안동김 씨의 세도 정치도 무너지고 즉 민주당 이재명 이 좌파들 짓거리가 지금 수십 년째 아주 폭정을 일삼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안동김 씨 이 세도 정치하면서 수탈을 했잖아요. 세금을 뜯어가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이재명 정권에서도 계속 세금 수탈을 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풍수 구은 시대, 지금이 구은인데 180년 전 구은 시대에도 결국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밀란이 일어났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이재명 때문에 못 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이게 들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운의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862년 임술년에 전국적으로 밀란이 시작하면서 전국으로 퍼졌어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그 다음에 심지어 북한 지역인 평안도 지역, 함경도까지. 그래서 이 탐관 오리들을 처벌하고 부당한 세금을 바로잡고자 한다. 이게 바로 그때 당시에도 국민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부당한 세금,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부동산, 이 세금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 그 당시는 백성이지만 이 탐가한 오리들을 지금 몰아내기 위해서 삼정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부당한 세금 폐지, 착취, 철폐 요구.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세상의 흐름이 기운이 변하고 구은시대 흐름이 그때 이렇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하고 너무나 똑같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도 쫓겨날 것이다. 진주 밀란 일어난 이후에 바로 철중이 죽었거든요. 뭐 쫓겨난 건 아니지만 철중이 죽었어요. 철중 때 이게 밀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임금이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뭐 지금 그거 말씀드릴 게 아니고 결국 이재명도 골로 간다. 뭐 물론 물리적으로 죽는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운이라든지 권력의 힘이 무상함을 바로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복절도 지났고 말복도 다 지났습니다. 다음 주가 처서입니다. 처서 지나면 좀 더 훨씬 더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풍이 중국하고 일본 쑥대밭 만들고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지금 많은 비가 내린다 하는데 가뭄에 단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역시 지금 서울 경기 지역은 비가 많이 안 오는데 여기 폭포에서 시원한 물줄기 내려오듯이 내려와서 우리 대한민국 시원하게 적셔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 지금 이게 좋은 기운을 주는 그림이에요. 잘 보시면 기운이 느낄 수 있고 굉장히 웅장하고 재물복 또 가져다주는 그런 기운을 주는 그림이어서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밑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휴일 보내시고요. 역시 여기 멋진 그림과 함께 좋은 기운을 받으시고 힘내시고 또 앞으로도 상황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